요새 투자자들 보면 그런 거 같아요. 나 얼마 벌었다 해서 막 자랑하고 네. 못 번 사람 놀리고. 네. 그 예를 들어 주식 보면 어떤 주식은 오늘 올랐고 어떤 주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오른 사람이 떨어진 그 주식 종목 토론실 가서 네. 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네요. 집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영끌을 해가지고 이번에 막 그 주택 뭐 그런 것들 했을 때 집을 이렇게 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진짜 말이 영끌이지 영혼까지 끈다는 느낌이 정말 어떤 느낌일까 저는. 근데 그게 간혹 다 그러지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다고 믿어요. 그런 것 같고.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뭘 집값 좀 뭐 올라서 뭐 콧대 좀 세우거나 뭐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그러더니 꼴 좋다 하는 것이 그게 저렇게 영끌했던 게 만약에 나였다면 아니면 내 정말 친한 친구나 내 가족 중에 누구였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주식도요. 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놀리고 좀 떨어졌다 그래서 왜냐면 내가 저게 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게 지금 딱 그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인간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인간인데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아무리 그리고 누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살 수 없잖아요. 예. 시류나 예. 흐름이나 시대 정신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능가하고 어떤 무당도 어떤 성직자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철학자나 성인들도 다 그 시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맞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공자나 무슨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나의 무지 그리고 미래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이럴 것이다 기대했는데 아니니까. 기대와 다르니까. 저는 사실 겁도 많고 소심한데 그렇게 싸움 잘하는 척 막 마초 같은 척 막 진짜 그 상남자인 척 하면서 살다가 제 인생이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됐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제 모토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솔직하자, 정직하자. 솔직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보여줘도 내가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무시받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 마음가짐 자체 이미 남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죠. 다 알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니면 말을 했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빠지거나 끊기거나 그럴 것이 두렵거나 아니면 그것이 내 이익에 반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입을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교만하다는 거는 딱 이거네요. 남들은 모를 것이다. 설마 이건 나만 알겠지. 너는 이 마음 자체가 어마어마한 주식할 때도 이 엄청난 사실 이것이 무량주라는 건 나만 알겠지. 그게 패착이라는 거죠. 정말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정말 천만다행인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면 정말 댓글에 고수들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더 고수들이 댓글에 있어요. 컨텐츠 댓글 보면서 제가 오히려 배워요. 댓글 보면서 맞다 저거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 놀래요. 저도 고전이나 이런 거 올려놓잖아요. 그 밑에 막 장황하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분은 그 스스로 공부를 하시지 왜 내 걸 와서 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참 세상에 말씀하신 그 고수들이 많고 그 눈에 드러나지 않은 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일단 눈에 띄었다는 것 자체로 약간 노자식으로 봤을 때는 절대 고수는 아닐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리 내가 잘 된다 하더라도 절대 자만심을 항상 경계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거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장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게 남들은 모르겠지, 설마 모르겠지 하는 마음. 옛날에 이제 그 근동의 어떤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왕이 이제 야 세상에 우리 저 여시춘추처럼 중국에 세상에 막 좋은 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핵심이 될 만한 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우리 집현전처럼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이만한 책 5권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보니까 읽을 재간이 없으니까 야 좀 줄여와. 그랬더니 줄이고 해서 한 권을 만들어 왔대요. 예. 읽어야지 그러면. 읽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만들랬어? 야, 이것도 싫어. 한 글자로 줄여와 그랬대요. 한 문장으로.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게 몇 날 며칠 머리를 맞대고 하다 한 문장으로 줄인 게 그거였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 그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그쵸. 내가 그렇게 진심이라면 마음을 쏟고 뭔가에 열정을 쏟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뭔가 상응하는 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가 있을 거란 이야기죠. 예. 그 사람이 내적으로 성장을 하든 뭐 정신적으로 고매해지든 뭐가 됐든 했을 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참 깊이 있게 되새겨 보더라도 예. 내가 공짜를 바라진 않았던가.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가 됐든 간절하면 정말 절박하면 인생은 절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을 정말 밑바닥을 쳐야 저도 제 인생에서 밑바닥을 수차례 쳤고 술 먹고 치고 사고 치고 정말 그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아보고 밑바닥을 쳐야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약간 좀 어줍지 않게 그렇게 어줍지 않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밑바닥 뭐 근처에 그래도 죽을 뻔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죽어야 정말 죽어야 부활도 그잖아요. 예수님 부활하는 게 그게 뭐 육신이 막 다시 그 강시죠. 그게 몸이 다시 그렇게 움직여서 돌아 좀비나 강시나 그런 거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도 투자를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의 투자 어떤 기법이나 뭐 그런 일을 했다면 완전히 뭔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거죠. 그게. 그랬을 때는 정말 그 절박함.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독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중독 같은 것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특히 게임 중독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근데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7초 정도 기다리면 뭐 이렇게 맞아요, 다시 맞아요. 살아나고 캐릭터 처음에 그치, 뭐 그치. 잘못 뭐 이거 능력치나 이런 거 잘못하면은 코카죽고 뭐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하면 되고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셋이 인생은 없죠. 리셋도 없고 중간에 그렇게 막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하면 제가 바둑처럼 뭐 친구랑 바둑 둘 때 이거 한 수 물리자 내가 정말 그 실수로 눌렀다고 이런 거 없잖아요. 환불해 주세요 안 되고. 정말 삶이잖아요. 주식도 삶이고 그 정도의 어떤 목숨을 딱 물론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 정도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다면 그리고 뭐 이제 대강 이제 뭐 조금 뭐 어디서 이제 누가 말씀해 주시면 듣고 그걸 갖다가 뭐 그 일리 있네.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 눌러서 하고 해가지고 안 돼.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어찌 보면 공짜를 바라는 마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저는 들어요. 저희 채널에 이제 자주 나오신 분들 임용환 박사님이라고 네네. 전쟁사 박사님 계신데 거의 얘기 들어보면 주식이랑 전쟁이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네. 이기면 되지만 다음 전쟁에 내가 또 이기겠다는 보장 또 없는 거고. 그렇죠. 아까 같이 자만해도 자만하는 게 오히려 전쟁에서 더 많이 졌던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었고. 네. 이제 그 들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우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왜 전우회 하느냐. 뭐 부부애도 있고 가족애도 있고 많은데 특히 왜 전우회라 그러냐 하면 전쟁에 딱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죽느냐 사느냐 이기냐 지냐 전에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맞아요. 리폴 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동질감 이라는 것은 진짜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회 하는 것 같고 그 정도의 마치 내가 전쟁에 임하는 장수나 군사와 이 정도의 어떤 각오나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뭐 앉아서 남들이 해서 누가 이렇게 쉽게 돈 벌었더라 정도의 그런 어떤 귓동량 정도로 뭔가를 나도 그렇게 뭐 하면 저 사람이 뭐 해서 저렇게 했으면 나도 요 정도 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나의 절박함을 한번 진중하게 돌아보는 것도 실패의 순간에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한 어떤 성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내가 진작에 만났었으면 더 좋았겠다. 진짜 주식 투자 초창기에 만약에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갈거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식을 시작했으면은 와, 더 현명한 투자를 더 빨리 할 수 있었겠다. 그런가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좋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헛소리만 하진 않았단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안 그래도 제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이었구나. 그렇죠. 감명 깊게 봤던 또 영화가 네. 슬램덩크였었어요. 최근에. 거기서 또 출연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대만이 그렇게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불꽃 남자. 그렇죠. 예, 그 잠깐 어둠의 길을 갔지만 결국은 농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네. 머리 탁 밀고 네. 왔잖아요. 맞습니다. 머리 최근에 좀 하신 거죠? 저 예. 장발 좀 오래 오! 하다가 지금 좀 이발을 했죠. 네. 왜 그럼 머리 자르신 거예요? 엄마 소원이었어요. 그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제발 네가 이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라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는 극구 거절을 했죠.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살면서 한 번도 엄마 소원을 들어봐 준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야. 그래서 그래 이번에 한번 들어주자 하고 했는데 자꾸 소원이 더 생기고 있어요, 요새 엄마에게.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 이래서 한번 들어주면 그 양주가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다 엄마들이 그런가 봐요. 이 정강이털 하나 뽑아가지고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고 그래도 발일머리 쳐놔라 그래도 안 둘이하라 그러잖아요. 안 뽑겠다고 나는. 근데 그 양주가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저도 이해가 늘 안 됐거든요. 저거 진짜 못된 놈이다. 자기 정강이털 하나 뽑아서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러는데 정강이털 안 뽑겠다 그러면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 뽑아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더한 걸 이제 정강이털 하나로 남북 통일됐으면 너 팔 이거 한 짝 주면은 이제 뭐 어디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게 해주고 다리도 한 짝 내놓으면 세계 평화 뭐 해준다. 이러니까 나는 그럴 걸 알고 못 뽑겠다 그랬던 그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철학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나니까 좀 더 알고 싶어져요. 네. 혹시 그럼 추천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저요. 예, 본인 책도 있지만 아니 제 책도 이렇게 삽입 딱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예. 근데 저는 아무튼 장자예요. 그냥 장자. 기승전 사실 저는 장자예요. 왜냐면 예. 그만큼 제 마음을 울렸던 철학은 없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근데 제가 장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문으로 읽어야지. 사실 그게 중국 철학이라 한문으로 읽어야 그 감동이 이제 제대로 박히거든요. 원서를 사실은. 읽어야 한다. 원전을 예, 봐야지. 예. 근데 그 유학적인 어떤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도가로 가면 도가는 비우는 학문이에요. 덜어내고 비우고 깎고 이제 털어내고 그런 학문이 도가 철학이고 유학은 쌓는 학문이에요. 이거는 천천히 기초를 쌓아가는 학문인데 요새는 좀 시류가 바뀌어서 뭐 노자부터 먼저 노자 좋은 사람은 노자 읽고 장자 좋은 사람은 장자 읽고 이제 자유롭게 하지만 사실은 쌓은 게 없으면 비워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쌓은 게 없으면 석고상도 이만치 있어야 그거를 그러니까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예쁜 조각 만들겠다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전공자로서는 전 순서가 유학 먼저 그리고 도가 철학으로 넘어가는 게 쌓고 비우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것은 너무 좀 보수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장자를 원문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시중에 이렇게 번역이 잘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장자라는 책은 책 자체가 우리 전부 우원이라 그래서 우화예요. 페이블이고 네. 이솝우화처럼 또 탈무드처럼 그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그 우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기에 그렇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 안에 이제 뭐 어떤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고 하는 거는 이제 나름 좀 이렇게 트레이닝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와 닿는 게 사실 그게 철학이거든요. 감탄하게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놀라고 경탄하고 감탄하지 않으면 그건 철학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오늘 장자 얘기 주로 했었는데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게 경제적 자유를 딱 처음 느꼈던 때가 태국에 있었어요. 딱 통장에 돈이 딱 꽂히는데 와 이거구나. 그냥 행복했는데 30분 뒤에 네. 허무함이 빡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치료됐냐면 오토바이 택시기사 뒤에 탔는데 네. 이 사람이 역주행을 20분 동안 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자기 빨리 가려고.
아, 그분 딴에는 이제 빨리 모시려고 손님을. 네, 근데 저는 뒤에 탔는데 여기서 이 사람을 부르면 이 사람 뒤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한 상황. 그 말도 못하고 20분을 타 처음에는 이런 거죠. 무서워서 그러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 태국은 그 마인드라더라고요. 죽으면 다시 이제 윤회사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래 죽음과 삶의 차이가 없겠구나. 뭔가 그때 많이 내려놨어요. 그 오토바이 안에서 내려놓고 호흡 다 치료됐어요. 저는 진짜. 그게 편안함인 거죠. 네, 그때 편안함을 느끼고서 이제 돈이라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그때 거의 기준 다 내려놓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저한테 되게 많은 교훈을 주신 분인 거죠. 그렇죠. 이름 모를 기사겠지만. 그러네요. 예. 근데 오늘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갑자기 그분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도 하고 싶어졌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한 분이네요. 그거는 예. 진짜 그렇게 경험적으로 체득한 건 있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글로 읽은 거는 잘 잊어버리지만. 이거를 오늘 좀 말로 이해된 거예요. 네. 그때 저 그냥 감각으로 느꼈던 게 이거였었구나 싶네요. 그 편안함. 예. 그렇죠. 그 편안함이죠. 그 편안함. 그 편안함.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뭐 잠깐 좋았던 감정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요새 되게 힘들었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장이 또 다시 또 이제 반등을 찍고 또 올라가는 때가 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었었는가를 한번 깨달아 보시고 다음 투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치유하셔서 올바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